네, 뉴스 신세계. 오늘은 MBC 현영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코스피가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오전에는. 예. 네, 오늘 개장과 함께 네.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요. 이 동시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예. 이 오전장에선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이 붕괴되고 3,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면서 상당 부분 낙폭을 줄이면서 장 마감 때는 4,004.42 예. 다시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예. 이 삼성전자는 4% 이상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낙폭을 좀 줄여서 1%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예. 이 뭐 주식시장이야 오를 때가 있으면 뭐 내릴 때도 있는 그렇습니다. 법인데요. 예. 예, 문제는 이 증시마저 정쟁의 대상이 됐다는 그래서 점입니다. 이 증시 자체에 대한 분석은요. 좀 이따 4부에 저희 곽도기로 불리는 곽상준 대표와 진단해 볼 텐데요. 이 정치 쪽에서 벌어진 어떤 논란들 예,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게 오늘 코스피가 이제 급락할 때 예. 이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내놨습니다. 예.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천은 정치적 상징에 불과하다. 예. 이런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이 정부가 주가를 예.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한다는 왜곡된 신호를 시장에 줄 위험이 있다.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재 코스피 상승세는 실물 경제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시적인 착시, 예. 일시적인 착시라는 시각이 예. 많다면서 AI 버블이 꺼지면 주식시장 전체로 충격이 예. 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예.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뭐 경제 전문가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예. 있습니다만 야당에서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주가가 급락해가지고 예. 이제 마음 상했던 우리 국민들, 예. 야,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진다고 이게 만세를 부르는 거냐? 예.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냐? 예. 뭐 이런 악플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보면. 네. 막 굉장히 환영하는 기다렸다는 듯이 논평이 나와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또 용어 사용을 놓고 약간의 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오전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 코스피 4천선 붕괴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서 이 붕괴라는 단어가 국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용어에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대변인 말은 이게 숨고르기 과정이다. 붕괴라는 표현은 과하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또 냈습니다. 예.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 코스피가 4천선을 넘자 예.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었다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더니 이제 4천선이 붕괴되자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달라. 이젠 단어 하나까지 간섭하며 언론까지 통제하려는 예. 태도가 황당하기 그지없다. 예. 뭐 이런 말입니다. 주식 등락 원인에 대해서는요. 이따가 전문가 모셔가지고 자세히 한번 짚어볼 텐데. 네. 그래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원인은 뭐로 보입니까 오늘? 네, 이건 미국발 악재 예. 때문이죠. 그 밤사이 뉴욕 증시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예. 이 이유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이 관련주들이 고평가됐다 이런 우려 탓입니다. 예. 이제 특히 그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 증시 폭락을 예견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마이클 버리. 예. 이분이 증시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이제 기름을 끼얹었는데요. 예. 지금 미국 기술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 여기에 거액을 숏 베팅. 그러니까 예.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 이득을 얻는 이 풋옵션 얘를 사들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 하락에 돈을 건 그렇군요. 거죠. 예. 이제 마이클 보리가 이런 베팅을 한 예. 사실이 이제 미국 SEC 예. 증권거래위원회 13F 보고서로 공개되자 이제 팔란티오 최고 경영자가 마이클 버리를 향해서 완전히 미친 짓이다 이러면서 분노를 표하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예. 네. 이게 사실 이제 마이클 보리가 2008년에 어쩌다가 이걸 잘 맞춰가지고 예. 이제 영화까지 좀 만들어졌어요. 빅쇼츠라는 영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2023년에 이제 하락장이 올 거다 이런 또 예견을 예. 하다가 또 틀린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판이 많았었고요. 예. 이렇게 이제 항상 맞는 건 아닌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워렌 버핏 회장의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도 네. 역대 최대 현금 보유량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을 더 사들이지 않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증시 고평가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또 크게 하락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환율은 또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화 환율이 또 이 1,448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500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 전망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3천억 원 예. 이를 순매도하면서 환율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 투자 이걸 예. 해야 한다는 이제 우려도 담겨 있는 걸로 이제 분석되고 예.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달러가 점점 강세를 띠는 것도 이제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이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예. 이게 지난밤에 100.25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보통은 96에서 98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게 최근에 이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 이 금, 달러 여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탓으로 예. 보입니다. 예. 이제 9월 이후부터 달러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예.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 이게 1,5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예. 겁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그리고 수입 식품 가격, 예. 그래서 석유나 가스 이런 가격들이 급등할 수 없는데요. 예. 유의를 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들어오는 물건들이 다 비싸지니까요. 그렇죠. 예. 자, 정치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몸살 기운이 있다더니 뭐 업무를 못할 정도로 몸살 기운이 있다고요. 네. 예. 오늘 원래는 이제 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오찬 일정이 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 몸살 감기에 걸려서 참석을 못하게 됐고요. 대신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걸로 예. 변경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강행군을 했는데 예. 그 여파로 몸살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예. 전했습니다. 예. 이게 원래 그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때에 따라서는 이제 기밀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치매 논란이 예, 재임 그렇죠. 기간 중에 좀 예. 있었지만 백악관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네, 없습니다. 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건강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그 지난번에 중국 베이징 방문 예. 때도 앉았던 의자를 다 닦아내고 유전자 흔적을 그렇죠.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머리카락 한 올까지 분병까지 다 그렇습니다. 수거해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본인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예. 몸살이 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워딩을 보면은 내가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서 예. 목소리가 이상하니 양해를 부탁드린다. 예. 이렇게 말한 건데요. 예. 아프면 아프다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역설적으로 건강하다.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긴 한데 뭐 어떻습니까? 예. 네, 대통령이 이제 몸져 누워 예. 있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재판 재개 시 이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예. 계엄으로 재판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뭐 라디오 예. 출연해서 같은 말을 했다는데요. 예. 그러더니 이 대통령이 이재명 재판 재개돼도 계엄 안 한다. 예.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계엄을 하면 민주당이 막는다. 예.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 뭐 반발했죠.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김민석 총리를 이제 끌어들였는데요. 예. 뭐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 작년 9월에 김민석 당시 의원이 예. 윤석열 계엄 선포설 이걸 주장했을 때 예. 국민의힘에서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예. 반발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본인이 예. 만약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 우리가 앞장서 막겠다는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이 자기 주장에 좀 맞장구를 쳐서 예. 민주당이 막겠다 이렇게 한마디 해라. 왜 그 한마디를 못하냐. 그러면서 뭐 설마 이 대통령이 계엄하면 안 막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이제 늘어놓은 겁니다. 상당히 억지스러운데요. 혼자 뭔가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가장 핫한 뉴스는 예. 윤 전 대통령이 그 계엄 당일 예.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아하, 말했다는 예.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그 말에 대해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 예. 뭐 이렇게 밝히기만 했는데 예.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마음이 많이 참담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억지스러운 논리라는 생각에 이분은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예.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네. 막 황당하니까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 내란의 밤에 기껏 윤석열 총구에서 구해줬더니 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치는 배은망덕 병증이다. 그러니까 예. 이제 화풀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다시 뭐 당권에 나서거나 또 공천 같은 거를 받으려면은 지금 당을 장악한 친윤 예. 세력을 대놓고 건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타깃을 이 대통령으로 삼는 게 근데 이 아닌가. 논리로도요. 이런 식의 논리는 아주 극단적인 예측을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거를 안 하겠다고 당신들이 선언을 하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틀째 이런 주장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씨가 샤넬백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죠.
네, 김건희 씨가 오늘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했는데요. 이제 핵심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이제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예. 두 개 샤넬백을 받았다고 시인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김건희 씨는 그동안에는 난 샤넬백을 받은 사실이 없다. 예. 일부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동안 김건희 씨의 수행 비서들, 그다음에 통일교 관계자들 예. 압수수색을 하고 강도 높게 조사를 했죠. 예. 또 샤넬 코리아를 직접 강제 조사하면서 가방 구매 내역과 예. 교환 사실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결국에 지난주였죠. 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예. 이걸 김건희 씨한테 전달했다고 예. 자백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압박들 때문인지 결국에는 김건희 씨도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건데요. 예. 다만 샤넬백 두 개는 받았지만 예.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김건희 씨 입장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또 공직자의 배우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네. 다만 그 과정에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 대가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은 딱 부인하고 받은 건 드러났으니까 인정하고 뭐 이런 전략 같죠? 예.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합니다. 예. 라면서 이제 목걸이를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이거 지금 전성배 씨 주장하고는 이제 예. 배치가 되는 예.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특이한 걸 보면 샤넬백은 두 개 다 받았다. 예. 그런데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다.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예. 건진법사 전선백 씨는 다 줬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검찰에 예. 실물까지 다 갖다 예. 줬죠. 왜 이런 전략을 썼을까? 네. 자, 이게 샤넬백은 두 개를 다 합쳐봐야 아, 금액 2천만 문제군요. 원 그렇습니다. 예. 샤넬백은 두 개를 다 합쳐봐야 2천만 원 예. 조금 넘습니다. 예. 네, 반면 한 개당 이제 천만 원 조금 예. 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그라프 목걸이는 이제 사진 보셨으면 알겠지만 예. 이 백금하고 다이아몬드 예.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져서 한 개가 6천만 원이 예. 넘습니다. 6천 몇백만 원 정도 해요.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우리 법에서는요. 예. 이 뇌물이 3천만 원이 넘느냐 예. 아니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아, 예.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면 예. 형법 적용을 받아서 예. 5년 이하 징역이고요. 음. 벌금이 따로 없습니다. 예. 이제 반면에 3천만 원을 넘어가면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 지금 이게 합치면 2천만 원, 목걸이들 다 합친 게 2천만 원, 예. 목걸이가 6천만 원, 예. 가방이 2천만 원이죠. 예. 이 8천만 원이 넘으면요. 예. 7년 이상 아, 그렇군요. 징역 그리고 수뢰에게 받은 예. 뇌물에게 2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이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 8호 40, 4억 예.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할 수가 그러니까 재판 전략이 명확히 보이는군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목걸이 두 개만 받았다. 예. 그러니까 2천만 원만 받았다. 그리고 대가성은 없었다. 그리고 대가성이 입증되면 굉장히 또 죄가 무거워지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6천만 원짜리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싼 거 두 개를 자백을 해가지고 예. 형량을 좀 줄여보겠다. 예. 이렇게 전략을 짠 것 아닌가. 샤넬백 두 개는 받고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 네. 목걸이 하나가 아까 6천, 7천 원 한다 그랬으니까요. 6천 몇백만 원 정도 예. 하는 걸로. 자, 김건희 씨가 그 샤넬백하고 목걸이 원래 대가로요. 네네. 캄보디아 개발 사업, 통일교 지원이랄까 뭐 이런 거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특검은? 예. 지금 이제 버티다가 예. 결국 샤넬백을 받았다고 실토는 했는데 이제 대가성은 예. 또 다른 얘기입니다. 대가성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형량이 확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건진법사 전성백 씨가 이미 예. 이제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면서 샤넬 가방을 전달했다라고 자백을 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 김건희 씨 측에서는 여기에 이제 반박을 하려면 나는 가방을 받긴 받았지만 예.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 이렇게 혐의를 벗어날 수밖에 예.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을 이제 짜는 거죠. 예. 이제 지금 전선백 씨가 특히 완전히 입장을 바꿨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일교에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이제 잃어버려 가지고 예. 김건희 씨한테 전달을 못했다 이렇게 예. 주장하면서 일종의 김건희 씨를 좀 보호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 15일이죠. 금품을 전달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가 잘 받았다고 통화까지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예. 이제 특검이 이제 김건희 씨의 샤넬백과 목걸이를 받는 대가로 이 통일교 캄보디아 개발 사업 지원이라든가 통일교의 YTN 인수 시도 예. 그리고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이런 청탁을 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일단 김건희 씨는 지금 그 전성배 씨의 저 진술에 예. 이제
그 번복을 예.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씨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는 동안 예.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꿨다, 예. 번복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전성배 씨의 변호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수사 보고로 남기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절차적인 적법성에 반한다. 뭐 예.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속내를 들여다 보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성배 씨가 가장 지금 김건희 씨의 두려운 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전성배 씨의 진술에 이 무력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예.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모든 어떤 논리를 동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믿을 수 없다. 저건 다 예.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이게 거기다가 이제 특검 수사의 그 적법성, 예. 법정에서 쓸 수 없는 증언이다. 예. 이런 얘기도 지금 같이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성배 씨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건 거꾸로 보면 전성배 씨가 새로이 하고 있는 진술들이 자신한테 대단히 불리하다는 걸 방증하는 그런 사안이겠죠 지금 보면. 네. 예. 네. 직접적으로 뭘 줬다, 뇌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청탁이 김건희 씨한테 전달되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 권한과 무관한 예. 청탁이 있다 해도 예. 무관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특히 여기다가 이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가 예. 지난번에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한테 청탁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선수재죄가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인데요. 예. 물론 김건희 씨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에서는 예. 50억 원에 불과했던 이 캄보디아 민간협력 전대 차관 예산이 그 다음해 2025년 예산에서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합해서 1,300억 원으로 그러니까 예. 50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이제 급증을 한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절차상 원래는 국무조정실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는데 예. 이것도 건너뛰었고요. 예. 속전속결로 편성된 그런 징후들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예. 이 통일교와 김건희 시간에 이루어졌던 청탁 내용도 예. 특검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 김건희 씨 공판 열렸죠. 그렇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전략 새로운 게 뭐 좀 나왔나요? 예. 네, 오늘 김건희 씨가 뿔테 안경을 쓰고 예. 이제 검은 정장을 입고 그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재판에는 김건희 씨 명의의 그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직원 박모 씨 전 예. 직원이죠.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자, 이 특검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 조정 사실을 김건희 씨가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문을 했습니다. 예. 특검팀이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2009년 증인과 피고인 녹취서를 보면 예. 피고인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오늘 공매도하는 걸로 받았다. 예. 저만 혼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또 네오세미테크의 신주 인수권과 관련해서도 통화한다. 예. 이러면서 피고인 김건희 씨가 주식 투자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었던 걸로 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예.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계좌 관리를 했던 이제 박 씨 예.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건 아니다. 예. 신주 인수권을 받아서 파는 행위는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미리 받아서 수익을 많이 보고 파는 것이라면서 예. 이걸 상장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주식 투자자는 아니었다. 아니다. 이런 예. 말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현영규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